안녕하십니까.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준비서면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서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소송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진술을 하려는 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을 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서 작성되는 횟수가 달라지게 되며 상대방의 측에서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준비서면은 원고와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수시로 법원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 또는 증거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개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증거 절차와 아울러 변론에 있어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는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하는 주장은 물론이고 어떤 증거에 대한 탄핵이나 이에 대한 설명과 법률적 견해의 설명 등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의 소송과 관련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락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는 준비서면의 한 형태입니다. 소장은 물론이고 청구 취지의 변경 신청서, 중간 확인의 소장, 반소장, 상소장, 부대항소장, 상고 이유수 등에도 준비서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데 그 한도에서 이들 서면이 바로 준비서면의 역할을 합니다. 준비서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장이나 그에 따른 증거의 신청도 법정에서 말로 변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의 실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한 기일에 수도 없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말로 진술하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또한 말로 일일이 진술하는 것을 법정에서 정치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나 상대방이 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변론 기일 전에 미리 당사자로 하여금 변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서 제출하게 하고 그 준비서면을 상대방에 송달하여 두면 법원이나 상대방이 다가오는 기일의 변론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어서 그 진술에 대하여 성명이나 응답의 준비를 할 수 있으므로 변론을 집중하여 소송의 심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소송기록상 명확히 하여 두기 위하여도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조서의 녹취가 정확하지 않으면 법관의 경질이 있거나 소송이 항소되어 상고심으로 이송된 경우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주장은 소송 자료로 사용될 수가 없으므로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면과 진술의 관계 구술변론주의 원칙상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은 변론기일에 말로 진술을 하여야 비로소 소송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는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처리할 수도 있고 준비서면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 요령은 준비서면의 기재 방식에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판 및 판결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사용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당사자의 성명, 명치,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 방법에 대한 진술, 첨부서류의 표시, 준비서면의 작성 날짜 또는 제출한 날짜, 법원의 표시 등을 합니다.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4호의 공격 방법이라 하면 원고가 그 청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사실상 법률상 소송 자료를 말합니다. 방어 방법이라 하면 피고가 그 방어적 신청의 소각화 청구 기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사실상 법률상 소송 자료를 말합니다. 요건 사실과 주변 사정, 사실에 관한 주장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거나 이를 저지할 법률 요건 사실에 관하여 그 전부와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 사실에 관한 기재 위에 그러한 사실들을 추인할 수 있는 간지사실 또는 보조사실 전 주변 사정에 관한 주장도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입니다.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재판에서 요건사실 즉 주요 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나 한 법원의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 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에 이에 관한 자백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 유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서면에는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기재해야 하고 그 요건사실의 존부에 관한 법원의 심정 형성이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는 때는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장에 대한 방법인데요. 요건 사실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당의 실체법규가 정하는 법률 요건을 분석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실을 빠짐없이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함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 또는 일시, 상대방 목적물 행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입증 자료의 뒷받침을 받아야 진정한 사실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주장을 기재한 때는 그에 대한 증명 방법을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비적 주장은 어떤 사실의 주장이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예상하고 그 주장에 아울러 예비적으로 그와 배치되는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임차인 피고가 무단 전대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차임 2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준비 서면에서 예비적 주장을 하는 때에는 그것이 예비적인 것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관한 주장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한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가는 법률 적용의 문제로서 법원의 직권사항에 속합니다.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기하여 어떠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견에 관한 주장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특정하는 방법인데요. 준비서면에 어떤 법률을 적시할 때는 그 법률의 명칭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이 있는 경우 어느 때의 것인지 이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의 명칭에 가로를 하는 방식으로 연월일 법률 제몇 호로 개정된 것이라고 하거나 연월일 법률 제몇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는 방법을 부기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서면 제출 시기는 준비서면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판장은 대체로 답변서 등의 발송일로부터 3주 정도로 기한을 정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하므로 그 기간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서면 제출 효과인데요.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론에서 상대방에 방어를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준비서면을 적시 제출한 경우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 법원은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일의 혜택에 대한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상 준비서면에 관해서 봤는데요. 개인이 작성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성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10년 이상 법무사를 해오고 있고 준비서면을 많이 작성해 봤습니다. 제게 의뢰해 주신다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이었습니다.